이런 사람은 절대 상종하지 마라. 엮이는 순간 인생 망한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상종하지 마세요. 반드시 끊어내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인생을 살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인간관계.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대인관계입니다. 어쩌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퇴근길 몇 달 만에 연락해온 지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시간 되면 얼굴 좀 한번 보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하지만 예의상 만나기로 했죠. 카페에 앉자마자 그 지인은 요즘 나 투자한 거 있는데 하며 말을 꺼냅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아시죠? 또는 항상 만나면 자신의 불행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와 단 30분만 통화해도 마치 온몸의 에너지가 빨려나간 것처럼 피곤해지는 느낌. 마치 정신적 뱀파이어를 만난 것 같은 그 기분. 혹은 매번 약속 시간에 늦는 동료, 늘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상사, 항상 도움만 요청하고 정작 필요할 땐 사라지는 지인.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느꼈던 그 갑갑함, 답답함, 때로는 분노까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관계에 갇혀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의 끈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고 어쩌면 그 사람도 나쁜 의도는 아닐 거라는 생각에 참고 또 참고 계신 분들. 하지만 잊지 마세요. 한 번뿐인 인생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마음의 평화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과 그들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내 인생에 독이 되는 인간관계를 식별하는 안목을 키우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설정하는 지혜와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에너지 흡혈귀형. 여러분, 만남이 끝난 후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바로 에너지 흡혈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와 불평불만만 늘어놓는다. 대화의 중심은 언제나 자신의 문제와 고통, 여러분의 조언은 듣지 않고 그저 감정적 쓰레기통으로 여러분을 활용한다.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동료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MBTI 열풍으로 성격 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정서적 뱀파이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수 아이유도 한 인터뷰에서 데뷔 초기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지인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녀는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결국 나의 성장과 창작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처법으로는 만남의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오늘은 1시간만 시간이 있어. 대화 주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필요하다면 나는 지금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들을 정신적 여유가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기. 만남의 빈도를 점차 줄이기 등이 있습니다. 둘째, 이용만 하는 일방통행형. 다른 사람을 이용만 하는 일방통행형 인간들의 특징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항상 무언가를 요구하지만 정작 자신은 베풀지 않는다. 나중에 꼭 갚을게라고 하지만 그 나중은 절대 오지 않는다.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긴다와 같은 특징이 있죠. 연예인 강호동은 한 예능에서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직장인 커뮤니티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1명은 회사 업무 외에도 사적인 부탁을 자주 하는 동료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와 원망의 감정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경계선 설정하기 미안하지만 이번엔 도와줄 수 없어.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점차 거리두기. 금전적 요구에는 특히 단호하게 대응하기. 부탁을 거절할 때 길게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기 등으로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셋째,
자기애성 성격장애 나르시시스트형. 최근에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악성 대인관계 스타일로 항상 자신이 대화의 중심,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하며 공감 능력이 부족, 비판에 극도로 예민하고 타인을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여김,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에 질투심을 표현 등의 성격적 태도를 보입니다. 배우 김혜수는 한 인터뷰에서 연기 생활 30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연기 자체가 아니라 세트장에서 만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였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나르시시스트적 특성을 가진 가해자 캐릭터들이 많은 시청자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는 현실에서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경험이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평론가들은 분석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나르시시즘 성향은 지난 10년간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의 발달과 인플루언서, 문화의 확산이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르시시스트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그레이락 기법, 그들의 현실 왜곡이나 가스라이팅에 휘둘리지 않기, 명확한 경계선 설정하고 유지하기 필요하다면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넷째, 비일관적인 신뢰 붕괴형.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약속을 자주 지키지 않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 거짓말이나 과장된 말을 자주 함,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을 늘어놓는 등의 태도를 보입니다. 한 취업 포털의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꼽은 최악의 동료 유형 1위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료였습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신뢰의 속도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며 한 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5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김봉진 의장은 창업 초기 정직하게 실패하는 것이 부정직하게 성공하는 것보다 낫다는 철학으로 회사를 이끌었고 이것이 현재의 성공을 가져왔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말보다 행동 패턴을 관찰하기, 중요한 일은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기, 약속이나 계획에 대한 명확한 확인 요구하기,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화하기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통제 중독형. 이런 통제 중독형 인간들은 항상 자신의 방식대로 하길 원하고 당신의 선택이나 결정에 과도하게 간섭하며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통제를 시도하여 당신이 자유롭게 행동하면 화를 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죠. 한 심리상담센터의 내담자 분석에 따르면 20-30대 여성 내담자의 주요 상담 이유 중 하나가 통제적인 부모 또는 파트너와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국내 유명 심리학자 김태형 교수는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통제를 통해 안정감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일수록 이런 통제적 성향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통제 중독형 사람들에 대한 대처법으로는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지키기 나는 이렇게 결정했어라고 단호하게 의사 표현하기, 그들의 통제 시도에 일관되게 대응하기, 필요하다면 관계의 거리를 조정하거나 완전히 단절하기 등이 있습니다. 여섯째, 피해자 코스프레형.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죠. 항상 자신을 희생자로 포장하고 자신의 문제와 실패의 책임을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며 타인의 동정심을 이용해 관심과 도움을 얻으려 하면서도 실제로는 변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피해자 의식은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함께 일하기 힘든 동료 유형을 조사한 결과 항상 자신은 불공평하게 대우받는다고 불평하는 동료가 상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형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피해자 스토리에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해결책 중심으로 대화 유도하기.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이야? 불필요한 동정과 과도한 도움 자제하기, 책임감 있는 행동을 격려하되 그들의 변화에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기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투와 경쟁 중독형. 항상 남과 비교하여 질투하고 경쟁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에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으며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자주 하고 당신과 항상 비교하며 경쟁 구도를 만들어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히려 기뻐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합니다. 연예인 전현무는 한 라디오에서 방송계에서 20년 이상 일하며 깨달은 것은 누군가의 성공에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24년 직장인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 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인간관계로 경쟁적인 동료와의 관계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질투와 경쟁 중독형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성취나 행복을 그들에게 과도하게 공유하지 않기,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영향받지 않도록 마음의 방패 세우기,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필요하다면 관계의 거리두기 등의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8번째, 가스라이팅 전문가형.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인데요. 가스라이팅 전문가형은 당신의 기억, 인식, 감정을 의심하게 만들며 그런 일 없었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같은 말을 자주 하며 당신이 화라도 내면 당신이 미쳤거나 비이성적이라고 느끼게 함으로써 죄책감을 당신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죠. 영화 가스라이트에서 유래된 가스라이팅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가스라이팅이 포함된 독성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국내 상담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을 경험한 사람의 약 70%가 장기적인 자존감 하락과 불안 증상을 보였습니다. 가스라이팅 전문가형에 대한 대처법으로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일기나 녹음 등으로 기록해두기,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현실 확인받기, 나는 그렇게 느꼈어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당당하게 표현하기, 가능한 한 빨리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등이 있습니다. 9번째, 비밀 유출 및 뒷담화형. 이것은 대인관계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성격입니다. 이런 유형의 악인들은 당신의 비밀이나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당신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비밀도 당신에게 쉽게 말하면서 그룹 내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뒷담화와 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기업이 실시한 조직문화 진단에서 회사 내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로 뒷담화 문화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런 비밀 유출 및 뒷담화형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중요한 개인정보 공유 자제하기, 그들이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할 때 동참하지 않기, 그 이야기는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게 어때? 라고 명확하게 제안하기, 점차 관계의 거리두기 등의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조종 및 폭력형.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분노, 침묵, 위협 등으로 당신을 통제하려 하거나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비웃고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의 징후를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비롯하여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약 18% 증가했습니다. 이 중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심리상담사 김지현 박사는 감정 조종은 물리적 폭력보다 식별하기 어렵지만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장기적으로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감정 조종 및 폭력형 사람들에게는 즉시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며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경찰의 도움을 구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지인들에게 빨리 이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반드시 멀리해야 할 10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여러분의 정신 건강, 자존감, 그리고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관계를 끊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를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정신적, 감정적으로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독성 관계를 식별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꼭 기억해 주시고 아래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계 후에 기분이 어떤지 점검하기. 만남 후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불안하다면 위험. 둘째, 신호직관을 신뢰하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종종 의식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합니다. 셋째, 명확한 경계선 설정하기. 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넷째, 서서히 거리두기. 갑작스러운 단절이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접촉 빈도 줄이기.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 구하기. 특히 장기간 독성 관계에 있었다면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더 나은 관계, 더 건강한 환경,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비밀, 삶의 지혜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한 인생의 비밀, 삶의 지혜들로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